택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 등 파업의 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손정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일요일 새벽에도 또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과로로 시달리신 것 같은데 노동 시간이 무려 90시간 가까이 되셨다고요? 주 6일 동안 근무를 했다라는 거고요. 하루 평균 2시간 자고 출근할 정도로 굉장히 경무에 시달렸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년 동안 이제 택배 기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뇌출혈 발생으로 이제 쓰러진 상태인데 상황은 좋지 않고요. 지금 긴급 수술한 이후에도 지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의식 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하루에 250여 개에 달하는 택배 물량을 책임졌다라고 하는데 주변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저녁 밥도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려울 정도여서 밤늦게 12시에나 들어와서 이제 식사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물량을 혼자서 책임졌다. 그리고 주 80시간, 90시간이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올해만 이렇게 과로사로 숨지신 분이 5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급증한 이유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이미 시간은 얘기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저렇게 예. 살인적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구조적으로 택배 기사들이 본인들이 물건 하나 나눌 때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 이외에 과외 업무가 너무 많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분류 작업인데 예. 분류 작업 같은 경우는 따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배달을 가기 전에 배송을 가기 전에 미리 일찍 나와서 본인이 배달 물품 분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즉 본인의 임금과 분류 시간과 전혀 연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건 그냥 임금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전혀 배상이 없이 하다 보니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활하기 위해서 배송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배송하기 전에 분류 작업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니까 별도 수당 없이 하다 보니 본인의 시간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얻는 임금은 그냥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잠을 자지 못하고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결국 3시간, 4시간씩 또 가외에 업무를 하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과로사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적지 않은 분이 돌아가신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총 지금까지 몇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 5명이고요. 예, 전체 기사로 하면 21명이에요. 코로나 예.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들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물류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 택배 기사들을 통해서 집으로 배달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다가 물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배달해야 할, 배송해야 될 물류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도 많아지고 이러니 잠을 더 못 자게 되고 과로사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지금 택배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분류 작업이 과로사의 주 원인이다. 이 예.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으면 이런 과로사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택배 기사들 모습 이런 숫자를 줄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금방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코로나19 이후에도 배송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사는 것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택배 기사들이 이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의 과로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금 택배 노조의 주장인 것입니다. 예. 네, 이렇게 그 분류 작업을 누가 하느냐는 이미 지난 1월에 정부와 택배사 그리고 뭐 소비자 단체가 같이 협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분류 작업은 택배사가 맡겠다 이렇게 합의를 도출했고 또 야간 작업도 하지 않는 걸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계속 갈등이 반복될까요? 시행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1월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분류 작업은 이제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했는데 문제는 2차 회의 때 이 1차 합의문 시행을 1년간 유예해달라.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좀 미뤄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택배 관련해서는 여전히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많게는 84.7%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30% 이상 되시는 분은
전적으로 분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동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이고요. 택배 노조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고 상경투쟁한다라고 하고 이 우체국 택배 조합원들도 포스트 타워에서 지금 점거해서 이제 농성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오늘 노사정에서 택배 가로사 관련한 2차 회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거 농성을 하고 또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 파업을 하다 보면 사회적 손실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조속하게 합의하고 그 이행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택배사에서는 이걸 1년을 유예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1년 동안은 택배 기사분들이 일주일에 80시간에서 90시간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건데 어떠한 지원도 없이 그냥 1년을 유예해달라고 한 겁니까? 살인전 노동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노출된 상태로 어떻게든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버티다 이렇게 지금 쓰러지는 분도 나오고 또 가로사하는 문제, 임명에 대해서 더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택배 노조 측에서는 택배비는 올리고 있는데 관련된 대책이 없다. 여전히 과거랑 비슷한 수준이다. 뭐 노동 시간이 조금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꿔야 되고 이게 처우 개선의 문제보다는 생명권의 문제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조금은 비용이 들더라도 좀 조속하게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파업 영향이 확산이 되고 있고 뭐 우체국 택배는 물론이고 이제 민간 택배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겠죠. 네, 그렇다 그럴 보면? 수밖에 없죠. 지금도 배송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물론 이거는 지역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시청자분들은 거주하시는 지역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체국 같은 게 계약 택배 중에 냉동, 냉장 등 신선식품에 대한 접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빨리 배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 상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거는 지금 접수를 중단한 상태고요. 예. 한진택배는 울산, 거제, 군산, 정읍 등에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택배 같은 경우에는 울산, 창원, 이천 이런 데서 지금 배송이 지연되고 있고 CJ 대한통운은 창원, 울산, 성남 일부 지역에서 파업 영향으로 지금 배송이 중단된 상태인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현재 택배를 배달하신 분들은 위탁 택배원들이세요. 예. 이분들이 이제 파업에 들어가서 현재는 일반 우편물 배달하는 집배원들 계시잖아요. 예. 이런 등기 우편물 그분들을 지금 현장에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집배원들이 지금 현재 택배까지 나르고 있어요. 이분들도 사실 시간이 길어지면요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 민간 택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관리직 직원들 그리고 직고용한 택배 기사들을 지금 투입을 해서 가능한 한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송에 상당히 큰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2차 회의가 열리는데 일단 쟁점이 뭐 합의안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네. 그리고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합의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일단 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국토노동부가 국토교통부가 상당히 예. 난감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네. 원래 택배 직원들 하시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임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줄어들면 수수료가 적어지고 수수료가 적어지면 임금이 적어지잖아요. 그걸 보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택배 노조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서 국토교통부가 상당히 난감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게 합의가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행 지점 같은 경우도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분류 인력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기계,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이걸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원래는 1년 유예하다가 그러면 본인들은 양보해서 올해 안에 그걸 마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택배 노조에서는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과로사로 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접점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토교통부도 물론 지금 현재 정부가 이걸 다 보존하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다만 네. 아까 손정임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수수료가 올랐어요. 택배 배달 수수료가 배송 수수료가 올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오른 금액에 실제로 배송을 하시는 분한테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런 구조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배송 수수료가 올랐으면 그중에 일부는 실제 배달하신 배송
담당하는 택배 기사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봐요. 택배 회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의 수수료 보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회사도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회사가 사실 택배 기사들 아니면 어떻게 돈을 벌었겠습니까? 저분들의 저런 엄청나게 많은 노동량을 배경으로 해서 택배 회사들이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 번 거의 일부를 본인들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희생해줬던 택배 기사한테 돌려주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택배 배송료만 올리지 말고 올려진 배송료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안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다 할지라도 네. 일정 부분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참 비용도 비용입니다만 아까 손정혜 변호사께서도 이게 생명권의 문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람이 죽어가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어떤 합의가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될 텐데 아무튼 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이슈 큐브 함께했고요. 바로 이어지는 사건 큐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